네, 조용찬의 미중 발효하기 시작하죠. 미중 간의 홍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 문제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이어서 홍콩의 국가안전법 통과가 가져올 후유증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2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 하루에 4만 명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는 25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도 12만 명을 넘어서 세계 25%를 차지합니다. 예. 문제는 하루에 감염자 수가 현재 4만 명이지만 앞으로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예. 이같이 보는 거는 미국인 중에 한 8%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무서운 점은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가 30개 주에서 무려 2를 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은 본격적인 확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한 8%니까 대략 한 2,500만 명, 2,600만 명 안팎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상태. 자, 하루에 10만 명이 늘어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고요. 자, 전 세계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 며칠 지나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주요국의 경기 침체도 이거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4.9% 정도 보고 있고요. 네. 2차 대유행이 진행이 된다면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에 8%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각국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재정 투입 규모만 무려 11조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리먼 쇼크 때 5조 달러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규모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적 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말에는 100%를 돌파하게 되고요. 네. G20개국 같은 경우는 141%가 되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2차 세계대전 당시가 116%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재정 악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경기 부양책 강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태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흥 개도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이 외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월가 쪽에서는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통화 약세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금 유출까지 일어나면서 대채무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외환 보유 계획을 보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 정도로 그동안에 줄곧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1,500억 달러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달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2021년 말까지 신흥국이 상환해야 될 달러 부채는 7,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관련된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비중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신흥 개도국의 외환 위기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이 여전히 27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단기 대채무와
비교하더라도 또 예. 외환 보유액을 비교하더라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아직 뭐 안정적인 상태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뭐 4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 은행권이 갖고 있는 또 부채는 많긴 하지만 예. 또 은행들 나름대로의 그 엑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쪽에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 IMF와 같은 위기는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좀 중국 얘기 또 홍콩 보안법 얘기 요즘 하도 뜨거워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동시에 2017년에 내려졌던 한한령도 일부 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도 급등했었던 어제 하루였는데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 뭐 한한령 전면 해제 단계는 아닌데요. 여전히 중국은 뭐 전세기 직항로, 또 크루즈선 입항, 또 한류 방송 프로그램, 게임 판호 같은 쪽은 절대 허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중국 안에서 여행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7월에도 인천과 베이징 간의 항공 운항이 없고요. 또 다른 지역 노선도 주 1회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또 방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 없이 14일간 격리 시설에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에 어느 정도 미운 자식에 떡 하나 정도 더 주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고 이런 무언의 압력을 준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 그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G2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런 그 흥정들 그리고 한국 견제 이런 것들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설레발 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 상품 공식 판매가 시작됐다 이 정도 수준이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형식상 보여주는 제스처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부 해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떡 하나 준 격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달라붙지 말라는 그런 뭐 회유 아니면 뭐 압력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과 서방 국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서두른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7월 1일 날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까지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홍콩에서는 9월 6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범민주파가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 통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이 후보자 등록이 7월 18일까지인데요. 민주파의 후보의 등록을 막고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을 외치면 국가 분열 행위로 처벌한다든지 또 시위 때 공공장소를 점거했을 경우에는 정권 전복 행위로 구속시킬 수가 있고요. 돌과 파이프를 사용하면 테러로 규정 지을 수 있고 성적이나 유니온 재키를만 흔들어도 외세와 결탁 행위로 구속이 되는데요. 이런 네 가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최고는 종신형까지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일국 양제 붕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관세라든지 비자 일부 우대 조치를 지금 폐지한 걸로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는 내놓지 않을까 이것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1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국방물자 수출 중단뿐만 아니라 첨단 제품에 대한 홍콩의 대미 접근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140만 달러 정도 팔렸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2차 제재 조치가 중요한데요. 홍콩 특별 우대 조치와 관련된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이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또 안전법을 제정한 중국 책임자라든지 홍콩 시 진압 경찰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자 거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금융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요. 중국이 가장 무수하는 비장의 카드도 따로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미국 자본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예.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하. 이렇게 되면은 홍콩의 국제 위상 추락뿐만 아니라 뭐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 기능을 상실하고 또 중국의 650개 도시 중에 평범한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그 97년에 발동된 우대 조치, 뭐 관세라든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같은 이런 조치, 뭐 2차 제재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치가 아직 취해진 건 아닌가요? 앞으로 이제 취할 네. 예정이다 이런 건가요? 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예. 미국 기업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홍콩에 13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1,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있는데요. 예, 이 예. 부분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현재는 이거와 관련된 법이 집행되겠다는 예고한 상태고 아, 예. 실제 단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본 뉴스에서 뭐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아직 내려진 건 아니고 내려질 예정이다 조만간에.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 지위를 만약 박탈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모두에게 이거 경제적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뭐 당장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그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환율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홍콩을 중개 무역항이라든지 금융 허브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홍콩 이렇게 패그제 되면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고정 환율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달러와 1대1, 그러니까 1달러에 7.7 홍콩 달러로 예.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홍콩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미국도 준비 과정 없이 시작되면은 양날의 칼과 같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만 홍콩에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예. 또한 매년 300억 달러 넘는 무역 흑자를 홍콩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흑자를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콩은 또 미국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미국, 중국 모두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닌데 어떤 맞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저했기 때문에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흘리고 있고요. 2차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협상도 무기한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이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카드도 꺼낼 수 있고요. 네.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매각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허.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명가의 보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겨냥한 히토류 수출 중단도 꺼낼 수가 있고요. 예. 또한 노트북이나 휴대폰, 컴퓨터와 같이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그 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송출 중단 같은 조치들이 앞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 예. 중국의 맞대응 카드도 뭐 한두 개가 아니군요. 이렇게 되면 또 전 세계가 또 휘청휘청해질 게 또 분명해 보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